네, 안녕하세요. IT 시스템입니다. 이번 수리 건은 메인보드 또그 바이오스 복구거리입니다. 바이오스 복구는 제가 좀 많이 보여드렸는데 될 수 있으면 제가 수리할 때마다 바이오스 복구는 바이오스 업데이트는 될 수 있으면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제 사용자분께서는 바이오스 업데이트하면 좀 더 이제 쾌적한 환경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뭐 패치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뭐 이제 CPU 안정화 또는 주변 기기 안정화 때문에 배포하는 이제 최신 패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잘 되는 경우가 뭐 거의 다 많지만 또 이렇게 다 보면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가 요거 또 영상을 담아드린 이유는 이 고객님께서 이 장문에 또 편지를 이렇게 써서 A4 용지에 완전 한 페이지를 다 써서 보내주셨어요. 부산에서 보내주셨는데요. 대충 이제 읽어는 봤습니다. 읽어는 봤는데 이렇게 너무 빽빽하게 적어주셔서 수리가 되든 안 되든 한번 촬영을 한번 해보려고 수리가 안 되면 또 영상은 또 폐기가 되겠지만 수리를 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대충 손님께서 적어주신 내용을 보니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하시고 이제 전원을 껐다 켰는데 이제 무한 이제 부팅이 일어나는 거죠. 아예 화면에 아무것도 안 뜨면서 이제 CPU 팬이 돌았다 멈췄다 이제 계속 이 무한 부팅만 이제 반복을 하셨다고 하셨고, 그래서 이제 그 유통사 기가바이트 회사 유통사로 이제 AS를 보내셨대요. 보내서 바이오스를 다시 이제 정상적으로 기록을 하고 택배를 받았고요. 전원을 켜서 윈도우까지 진입이 다 되셨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파일을 몇 개 옮기고 껐다 켰는데 또 이제 동일한 증상이 이제 반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뭐 유통사 쪽에 연락을 하니 기술 부서 쪽에서는 뭔가 기계에 결함이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셨고, 그러시다가 이제 뭐 저희 유튜브를 보시고 보내주신 거예요. 우선 이제 메인보드가 기가바이트 GA-Z77-D3H고요. 버전은 이제 1.1이라는 버전이에요. 아직은 제가 체결해 보진 않았습니다. CPU랑 제가 그 메모리랑 다 동봉해서 보내달라고 했고요. CPU는 지금 3세대네요. i5 3570 CPU고요. 얘는 지금 보시면 바이오스가 M 바이오스와 B 바이오스가 있어요. 보통은 이제 메인 바이오스와 백업 바이오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요즘 나오는 이제 보드들, 이제 조금 고급 보드들 보면 이렇게 이제 스위치로 해서 선택을 할 수 있게 돼 있는 이제 보드들이 있고요. 또는 이제 점퍼로 해서 긴급 복구하는 이제 그런 점퍼들이 있는데, 얘는 매뉴얼을 제가 뭐 정독을 하지 않았어요. 매뉴얼을 아직 보지도 않았고요. 근데 얘는 지금 그런 이제 뭐 부수적인 옵션은 제공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스위치로 통해서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실패했을 때 비바이오스 쪽으로 이렇게 스위치를 넘긴 다음에 부팅을 하면 비바이오스로 부팅이 되고, 다시 이제 메인 바이오스에 이제 업데이트를 정상적으로 하고 나면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그렇게 복구되는 이제 바이오스들이 메인보드들이 있는데, 얘는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자동으로 되는 것 같아요. 업데이트를 하면 메인 바이오스에 기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상적으로 부팅이 되고 나면 이제 뭐 백업 바이오스는 패치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모델이. 백업 바이오스는 이제 기존에 이제 공장 출하시 그 값 그대로 아마 유지가 될 확률이 높아요. 또는 이제 시모스라든지 바이오스 설정 부분에서 백업 바이오스를 패치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모델마다 제조사마다 조금씩 이제 다 틀리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유통사에서 업데이트를 메인 바이오스만 했을 경우가 있어요. 이제 지금 문제는 이제 백업 바이오스가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메인 바이오스를 패치를 하고 컴퓨터를 키는 순간 어떤 이제 뭐 다른 문제가 있었겠죠. 이제 백업 바이오스에 있는 이제 잘못된 바이오스가 다시 메인 바이오스로 덮어질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뭐 제 말은 다 정답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수리해볼 펌웨어를 기록해볼 방법은 둘 다 추출을 해서 일단 최신 펌웨어, 그 다음에 초기 펌웨어, 일단 초기 펌웨어로 먼저 테스트를 해야 되겠죠. 테스트를 해서 이상 없이 작동을 하면 이제 한 단계씩 올라가면서 이제 바이오스를 기록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신 바이오스까지 이제 기록을 한 다음에 이상이 없는지
운영체제 설치한 다음에 이제 테스트를 쭉 해야 되겠죠.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한번 해볼 예정이에요. 얘는 이제 둘 다 드러내야 되겠죠. 테스트를 잠깐 해보고 이제 제가 수리를 해야 되겠죠. 물론 안 됐기 때문에 보냈겠지만 CPU를 장착을 하고요. 일단 비품음이 들릴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바이오스가 문제 생기면 비품음이고 뭐가 아무것도 안 되죠. 근데 혹시나 이제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부저는 꼽아 두도록 하고요. 자, 전원을 한번 넣어 볼게요. 네, 이렇게 윙 돌다가 멈추고. 자, 이런 문제가 보통 이제 바이오스 문제도 있지만 메모리가 인식 불량이라든지 또는 뭐 칩셋 결합,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전원부 쪽에 문제가 있어도 똑같은 증상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근데 보통은 이제 뭐 메모리 소켓 쪽에 접점 불량이 일어나거나 특정 메모리 소켓이 인식이 안 되거나 했을 때 이런 증상이 벌어질 수는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하고 나서 바이오스 때문에 이런 이제 증상을 겪었기 때문에 일단 바이오스라고 이제 축소가 되죠. 불량 원인이. 자, 일단 이 증상이기 때문에 이제 강제로 끄고요. 어차피 바이오스 드러내고 이제 바이오스를 추출해서 롬라이트 기록하고 하는 거는 제가 저번에 많이 보여드렸죠. 그래서 빠른 배속으로 돌릴 건데 일단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펌웨어 자체가 부분 업데이트 파일인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 불량난 롬이라도 롬칩이 불량이 아니라 안에 잘못 기록된 롬 프로그램이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존재를 해야지만 이렇게 비교를 해서 펌웨어를 조작을 해서 이렇게 편집을 해서 이제 여기 기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자리를 옮겨서 제가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 롬칩을 추출해야 되겠죠. A, B 바이오스가 있는데요. 둘 다 드러낼 거예요. 롬칩 규격은 똑같고요. 다른 건 없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제 1번 핀, 여기도 1번 핀 이렇게 둘 다 뺀 다음에 백업 바이오스, 메인 바이오스에 기존에 이제 기록된 롬칩을 한번 읽어 드려 볼 거예요. 그래서 제조사에서 홈페이지에 제공하는 롬 파일과 비교를 해서 여러 번 이제 업데이트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소켓 있죠. 자, 저번에 만들어서 이렇게 소켓 방식으로 되어 있으면 참 편한데 없기 때문에 이런 소켓을 이용해서 납땜 처리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를 여러 번 진행해서 안정적인 펌웨어를 마지막에 최종 여기다가 이제 기록을 해야 됩니다. 이게 메인 바이오스는 위치가 참 분리하기 쉬운 위치에 이제 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에 백업 바이오스가 이 PCI 슬롯 16배속 슬롯 쪽에 딱 붙어 있어요. 슬롯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열 데미지를 입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은박 처리를 좀 하고요.
자, 이제 바이오스를 업데이트 할 수 있는 환경은 지금 다 만들었고요. 여러 번에 걸쳐서 테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 여기 추출해둔 바이오스 칩 두 개를 세척을 좀 하고요. 세척을 좀 하고 나서 롬라이트기에 연결해서 일단 데이터를 기존에 불량인 롬을 추출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제 그 메인과 백업 이렇게 지금 세척을 해서 소켓에 이렇게 꼽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메인을 먼저 꼽아놨고요. 여기 롬칩에 보시면 칩 모델이 있죠. 그래서 자동으로 이제 뭐 찾기가 가능한데 뭐 보통은 호환 가능 모델들이 이렇게 뜰 수 있어요. 뭐 롬라이트 프로그램마다 다 틀립니다. 지금은 이제 뭐 MX2OL 64062라는 걸 체크하고요. 일단 원본은 일단 분량이 낮든 아니든 리드를 무조건 해야 됩니다. 원본을 해놓고 나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그 파일을 불러들여서 비교를 해보고요. 뭐 크게 차이가 없으면 이제 바로 기록을 하면 되는 거고요. 또는 원본 롬에서 추출한 이 파일 용량과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그 롬 용량이 틀린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비교를 해서 뭐 많으면 그 실제 불필요한 부분 정보는 날려서 버려야 되고요. 또는 적으면 이제 그 기본 롬에서 업데이트 되지 않는 부분을 뭐 잘라서 다시 붙여서 정확하게 이제 롬 용량에 맞게끔 일치화를 시켜야지만 기록을 했을 때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일단 리드하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이거 나중에 이제 빠른 배속으로 돌리도록 하고요. 자, 이런 동안에 제가 뒤쪽에 기가바이트 이제 홈페이지죠. 여기 보면 GAZ77-D3H 버전 1.1입니다. 이 버전에 이제 지원에 들어가 보시면 바이오스라는 게 있어요. 바이오스가 있죠. 이게 버전이 지금 보면 F18, 21, 22, 23B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최신 기본이 F18이고요. 2012년도 8월 20일 날 올라와 있죠. 그 다음에 최신이 F23B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 베타 바이오스라고 되어 있죠. 우선은 기본부터 먼저 제가 업데이트를 할 거예요. 지금 다운은 다 받아놓은 상태고요. 제가 이렇게 다 받아놨어요. 압축까지 풀어놨죠. 지금 압축을 풀게 되면 자동으로 이제 그 윈도우 상에서 배치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요게 롬 파일입니다. 8192kB라는 요게 실제 롬 파일이거든요. 이 롬 파일과 이게 이제 홈페이지 제공하는 거죠. 얘와 롬칩을 읽었을 때 파일이 크게 변화가 없어야 돼요. 없어야 이제 좀 편하게 이제 롬을 기록할 수 있겠죠. 지금 리드는 다 됐어요. 지금 읽어드린 이제 코드인데요. 얘를 저장을 해서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저장을 원본 놈이죠. 원본 M 바이오스라고 저장을 하고요. 일단 B 바이오스도 백업 바이오스도 같이 읽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코드를 한번 볼게요. 일단 원본 M 바이오스를 여기 밀어 놓고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파일을 지금 얘는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이제 그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는 불량난 롬칩에서 읽어드린 파일이에요. 지금 보시면 8388608 8388608 똑같죠? 그러면 원본 칩하고 똑같다는 개념이에요. 그럼 이건 편집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따로 필요 없고 이 중에 뭔가 깨졌겠죠. 기록이 잘못됐든지. 그걸 직접 찾을 수는 없습니다. 뭐 하나하나 대조해서 찾을 수는 있겠지만 이 파일이 엄청난 이제 분량이기 때문에 용량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지만 이걸 다 찾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일단 최고 낮은 버전이죠. 낮은 버전이 제가 홈페이지에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최고 낮은 버전 F18이라는 버전이 최고 낮은 버전이에요. 기본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F18 버전이죠. 일단 F18 버전을 먼저 밀어 넣어서
롬 기록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백업은 빼고요. 어차피 칩이 똑같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그래도 이제 그냥 M 바이오스에다가 그냥 최신 베타 버전을 한번 밀어 넣어볼까요? 그냥 최신 거를 한번 밀어 넣어볼게요. 얘를 다 들어왔죠. 기록을 할게요. 어차피 용량이 같기 때문에 이럴 경우엔 좀 편해요. 자, 이제 기록이 다 됐어요. 다 됐죠. 일단 어차피 메인이나 백업이나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아마 부팅이 될 거예요. 일단 메인만 들고 가서 이제 부팅을 한번 시켜보고요. 백업은 메인이 부팅이 되면 다시 기록해서 이제 최종 납땜을 하면 되겠죠. 바꾸고요. 자리를 좀 옮겨서 테스트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촬영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자리에 왔고요. 이렇게 다시 좀 얹어놨습니다. 소켓은 두 개를 이렇게 달아놨죠. 여기가 백업, 여기가 메인이에요. 아까 이제 추출해서 프로그램 해놓은 메인 바이오스를 소켓 핀분에 맞게끔 잘 꼽아서 아마 자동으로 넘어가는 그런 이제 기능이면 메인만 꼽으면 백업이 없더라도 부팅이 될 거예요. 자, 한번 켜볼게요. 예, 인식됐습니다. 인식이 됐고, 예, 화면이 떴죠? 부트 테이블이 없다고 일단 뜨고요. 이거는 그냥 엔터로 치면 될 것 같고요. 바이오스 화면으로 지금 진입이 된 상태예요. 이렇게 되면 일단은 뭐 거의 한 7, 80% 복구가 됐다고 보시면 되죠. 이제 이 메인보드가 바이오스가 독특하게 되어 있네요. 안에 이제 바이오스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시스템을 자동 체크하게끔 막 되어 있어요. 일단 잘 돌아가고요. 일단 테스트용 운영체제를 설치가 되어 있는 하드를 연결해서 부팅을 한번 시켜 볼게요. 그 전에 백업 바이오스도 같이 꼽아서 어떤 증상이 벌어지는지 이제 뭐 에이징 테스트만 남았습니다. 마우스랑 그런 걸 좀 연결하고요. 이제 전원을 끄고 백업 바이오스도 같이 이제 기록을 해서 제가 아까 여기 연결할 때 해놨거든요. 들고 와서 다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예, 요거 이제 백업 바이오스죠. 얘도 같이 꽂고 이제 부팅을 해봐야 되겠네요. 예, 다시 켜볼게요. 예, 뭐 백업은 메인이 작동 안 할 때만 이제 체킹이 되는 거라서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마우스가 잘 안 되죠. 이 상태에서 테스트용 윈도우를 한번 가동을 한번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임시 OS가 깔려있는 하드를 장착했고요. 부팅을 한번 해볼게요. 아직 이제 최종 테스트를 하고 나면 이제 납땜을 할 거예요. 이렇게 이제 납땜 처리되어 있는 바이오스들이 이렇게 업데이트 할 때 조금 까다로워요. 프로그램을 해서 납땜을 먼저 하고 이렇게 켰는데 또 안 되면 또 납을 또 떼서 드러내야 되는 이런 이제 불편함이 있죠. 그래서 뭐 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번 테스트해서 이제 만약에 최종 버전이 안 되면 이제 그 밑에 하위 버전을 또 프로그래머해서 테스트를 해서 가장 안정적인 버전을 기록을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기본 윈도우는 돌고 있죠. 뭐 드라이버하고는 좀 안 맞을 거라서 자동으로 올릴 겁니다. 대부분은 이제 올리고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윈도우 10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건 다 자동으로 잡죠. 이렇게 부팅되면 몇 가지 에이징 테스트만 해보고요. 그 다음에 껐다 켰다 몇 번 반복 이상이 없으면 이제 최종 지금 프로그램 한 게 최신 롬 파일입니다. 뭐 물론 베타판으로 올라와 있던데 이게 마지막 버전이기 때문에 이 버전으로 안정화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요.
이상이 없으면 얘를 이제 실제 실장을 해서 최종 마무리 짓는 방법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분이 여기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처음에는 이제 그 서비스 센터에 갔다 왔을 때는 부팅이 되었대요. 되고 이제 파일을 몇 번 옮기고 껐다 켰는데 다시 이제 먹통이 되는 이제 그런 증상이었다고 하는데, 이와 같은 똑같은 이제 방법으로 제가 해볼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상이 없을 때는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이제 판단을 해도 무관하겠죠. 이게 제가 지금 일반 하드라서 부팅 속도는 좀 느립니다. 자, 이제 뭐 꺼졌다 켜졌다 하는 데는 지금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몇 번 껐다 켰다 해서 또 바이오스가 날아가는 이 증상이 지금은 딱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선 프로그램 몇 가지 테스트 전에 제가 바이오스를 바로 이제 납땜 처리를 하고요, 최종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지금 달려있는 상태에서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끄고,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윈도우까지 진입이 정상으로 되면 큰 문제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지금 부팅 중에 있기 때문에 종료를 좀 하고요. 납땜을 최종적으로 완료를 하고 제가 뭐 CPU라든지 메모리라든지 기타 테스트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바이오스를 이렇게 좀 빼내도록 하고요. 소켓도 분리를 시키겠습니다. 이 테스트 소켓을 제거를 하고 바이오스를 이제 납땜 처리를 해야 되겠죠. 자, 이제 다시 테스트 다이에 장착을 했고요. 메모리는 메모리가 아니라 바이오스는 이렇게 납땜 처리를 다 했어요. 다 한 상태죠. 이제 남아있는 메모리를 한 개 더 실장을 하고요. 최종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펜은 일단 무게가 있기 때문에 스몰 그릿은 도포하지 않고요. 일단 MC 테스트용으로 이렇게 장착하고 몇 가지 퍼포먼스 테스트를 한번 돌려보고요. 마무리를 짓도록 해야 될 것 같네. 네, 비프홈 잘 나죠? 복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윈도우는 지금 로고 L 뜨고요. 자, 이제 부팅이 다 됐죠. 바이오스 복구기 때문에 별다른 테스트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이 메인보드와 CPU, 메모리, 기타 자원들이 정상 작동하는지만 퍼포먼스 테스트 프로그램으로 간략하게 돌려보고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이제 테스트는 끝났고요. 기본적으로 뭐 메모리라든지 그래픽 쪽, 그다음에 CPU 쪽, 뭐 정보들 간단한 테스트를 했는데요. 뭐 데이터 전송에 크게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인보드가 크게 오동작하는 것 같지도 않고요. 뭐 껐다 켰다 여러 번 해도 이제 뭐 바이오스가 날아간다든지 뭐 이런 증상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도 이렇게 장문으로 너무 이렇게 컴퓨터를 출력한 것도 아니고 직접 이렇게 한자 한자 다 적으셔서 보내셨어요. 그래서 수량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찍어봤습니다. 뭐 바이오스 복구하는 데야 많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하는 업체들도 많지만 뭐 저희 쪽으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최대한 뭐 노력은 했습니다. 그래서 복구가 잘 돼서 다행이고요. 아마 이제 다시 포장을 잘 해서 다시 고객님께 택배를 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이오스 업데이트는 될 수 있으면 하지 마세요. 어떤 뭐 그래픽 카드를 꼽았는데 뭐 인식이 뭐 바이오스 펌웨어 때문에 안 된다든지, 또는 CPU가 뭐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펌웨어를 그러니까 패치를 안 하면 인식이 안 된다든지, 그런 이제 하드웨어적인 이제 필수 조건이 아닌 이상은 바이오스는 될 수 있으면 안 만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바이오스를 업그레이드 한다 해서 기능이 월등하게 뭐 향상되고 이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럼 필수 업데이트는 하드웨어 판매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공지가 되어 있죠. 근데 절대 뭐 권장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은 될 수 있으면 안 건드리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이번 수리기도 뭐 간단한 바이오스 복구뿐이었는데 수리가 잘 돼서 다행이고요. 앞으로 오래오래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